축구와 같은 고경쟁 스포츠에서 실수와 압박은 선수의 경력과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과거에 많은 잘못된 행동을 취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용서를 받은 후 이강인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선수의 명성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으며 경력이 즉시 끝날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사과한 후 이강인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그 후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파리 생제르맹이 다가오는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비가 내리는 우울한 날에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흥분되고 즐거워 보였으나 이강인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디오에 기록된 바와 같이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서로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 이강인은 불편함과 걱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절친 비아트리스와 대화하는 동안 이강인의 얼굴에 불편함과 걱정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비아트리스는 진지함을 전달하며 그를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팬들이 목격한 긍정적이고 즐거운 연습 분위기 속에서도 탁구 게이트 사건 후 이강인이 용서받은 것이 모든 것을 예전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홈 경기장에서 열린 리그앙의 23라운드 경기 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고정된 라인업이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22명의 선수들로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목표가 현실이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그 안에서 각 포지션에 가장 뛰어난 두 선수를 선택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팀 구성과 경쟁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강인이 팀에 복귀한 직후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일부는 이것이 그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팀 구성에 대한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이번 시즌 후에 음바페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리그에서 54점으로 선두를 달리며 두 번째로 랭크된 브레스트보다 11점 앞서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세 번째 연속 우승에 큰 기회를 잡고 있으며 지금부터 팀 재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렌과의 경기는 많은 의구심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출전 명단이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은 루이스 엔리케의 결정이 음바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음바페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벤치에 앉지 않고 대신 선발부터 출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이강인이 오른쪽 공격수에서 왼쪽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입니다. 과거의 4-3-3 포메이션은 윙어와 공격수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고 한 윙에서 다른 윙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심지어 바로 마무리 슛도 가능했습니다. 이 전술에 따르면 오른쪽을 선호하는 이강인은 자주 왼쪽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발이 약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면 돌파나 원거리 슈팅을 선호하는 그의 스타일로 인해 왼쪽에서 뛰는 것은 일부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현실이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형적인 4-3-3을 유지하면서도 공격시 측면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로 수비 전환과 공을 바꾸는 것 또는 상대 수비수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기회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격과 결정적인 슈팅은 주로 음바페나 덴벨레에게 맡겨졌으며 이들은 자신의 속도와 기술을 이용해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계속됨에 따라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측면 이강인이 맡고 있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중심이 되며 경기당 90회 이상의 볼 터치와 볼 배분을 담당했던 이강인이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동료들이 그에게 볼을 거의 패스하지 않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주로 비텐쿠르를 통해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을 집중시켰고 이러한 단조로운 공격 방식은 스타드 렌이 반격에 나서고 아민 구이리가 미묘한 드리블과 슈팅으로 34분에 첫 골을 넣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선제골을 허용한 후 경기의 중앙에서 공을 장악하려고 노력했으나 스타드 렌의 빠른 역습 플레이에 맞서 상대 골문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못했고 첫 번째 하프를 파리 생제르맹보다 앞서며 마쳤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자신들의 우월한 볼 소유 능력을 실제 득점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적 없는 긴 패스로 음바페를 찾으려는 고집을 보이다가 결국 약점을 드러내고
상대의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양한 공격 방식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그 전술적 의도를 실행에 옮기는 데 실패했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이강인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첫 번째 하프를 14번의 슈팅을 하고도 상대 골문을 2번만 위협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프타임 직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교체하자는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고 현지 전문가들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강인에게 패스하지 않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에서의 논평도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강인의 무기력한 경기력은 전례 없는 것이며 그의 현재 멘탈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강인이 교체되고 아센시오가 투입된 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두 쪽으로 공을 고르게 배분하며 스타드 렌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여 상대의 약점을 이용했고 결국에는 하프 시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을 교체한 감독의 결정은 옳았고 이는 스탯으로 입증됐고 볼 접촉 횟수는 전 경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38회에 그쳤으며 공 회수 성공률은 지난 경기의 90%에 비해 88%로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윙에 있는 그의 기본 위치에서는 그의 시그니처인 왼발을 사용하여 공을 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그의 슛 횟수가 0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점은 경기 전반 내내 아무런 패스 동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강인은 그동안 음바페와 호흡을 잘 맞추는 선수로 알려졌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호흡이 좋지 않았는데요. 평소에는 강인이 공격하면 음바페가 공을 패스에 조율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서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팀 내에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강인이 기분이 좋지 않아 경기를 펼치지 못하게 되는 등 불화가 있었던 것 같은 모습도 카메라에 녹화됐습니다. 엔리케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의 기술적인 문제인지 갈등과 관련된 것인지 불과 45분 만에 이강인을 교체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부 팬들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많은 팬들은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팀에 일어난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이강인을 팔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여름 드리블 능력과 컨트롤 능력을 뽐낸 이강인을 비롯해 유망주들을 영입해 스쿼드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한 직후 그를 이적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음바페의 이탈로 다음 시즌부터는 선수단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으며 다음 시즌 음바페를 대체할 선수가 누구일지는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음바페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현재 라요 바에카노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사비 시몬스인데요. 특히 시몬스의 포지션은 이강인과 여러 면에서 일치합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도 음바페의 이탈로 인해 올 시즌 시몬스의 임대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파리 생제르맹이 시몬스 임대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나 음바페의 이탈로 상황이 바뀌었고 만약 복귀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선수는 이강인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했지만 최근 클럽의 상황을 보면 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